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끌림의 근원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통 분모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저는 할머니 품에서 자랐고 남편은 시어머님과 단둘이 힘든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 과정이란 사실이 요즘 세상에 뭐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상처가 가득했으니까요.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츠러들어야 했던 기억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라는 친구들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도 말문이 막혔던 순간들, 참관 수업날이면 할머니와 고모가 참석했던 순간들이 그 시절에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재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거의 왕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화목한 가족 사진을 보며 가슴 한편이 시려왔던 시간들, 명절이 되어도 할머니와 둘이서 보내야 했던 적막한 시간들 뿐이었으니까요. 어른이 돼서도 그 흔적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명절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느니 가족들과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을 자랑할 때, 결혼 준비를 하며 양가 상견례를 걱정할 때 우리는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가족 형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이혼 가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상처받은 마음끼리 기대어 살며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겨우 4개월,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가시지 않은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새로운 둥지를 꾸미며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새로운 요리법을 익혀가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에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부터 남편의 입에서 기막힌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흘린 말인 줄 알았지만 한번 시작된 비교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 카레를 끓이고 있던 제게 건넨 말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우리 엄마는 당근을 더 작게 썰었는데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난 작게 썰어져 있는 게 먹기 좋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끓어오르는 카레 속 열기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잠시 후 설거지를 하던 제게 흘린 한마디는 더욱 서늘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설거지할 때 엄청 많이 씻어내던데 더 헹궈야 하는 거 아니야? 마치 끝없는 폭우처럼 시어머님과 비교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참고 견뎌보려 애썼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살고 싶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님의 복사본이 되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 피어오르는 현실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남편이 그럴수록 저도 모르게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곤 했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키워주신 할머니와 고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싶어 눈물만 쏟아져 나왔거든요. 제가 결혼했을 때 할머니와 고모가 뛸 듯이 기뻐하셨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할머니에게 제 결혼은 마치 긴 여행의 끝에서 만난 안식처 같은 것이었을 테니까요. 이제는 언제 눈을 감아도 걱정이 없겠어. 눈물까지 흘리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재혼하시고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할머니와 함께 저를 보살펴 주셨던 고모였다 보니 그런 두 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려 많은 노력을 했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 스스로도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 민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과 함께 집 앞 카페로 향했고 창가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이었어요. 민주가 여전히 밝은 웃음을 지으며 최근 근황을 들려주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신혼생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이야기만 하려 했지만 민주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민주야, 사실 나 요즘 조금 힘들어. 민주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컵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려줬는데요. 그 따뜻한 시선에 용기를 얻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자꾸 시어머님이랑 비교하는 거야. 요리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심지어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까지도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 있지. 말을 하는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밀려 올라왔기에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민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민주였지만 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주가 탁자를 탁 치며 외쳤어요. 비교를 하다니? 결혼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민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순간 우리 쪽을 바라볼 정도였어요. 민주가 표정 관리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민주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민주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해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리고 민주가 잠깐 망설이더니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 낳기 전에 정말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기면 너는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선 애는 조금 이따 갖도록 해. 그리고 정 그렇게 엄마가 한 반찬이 먹고 싶거나 집안 살림이 불만이라고 하면 자기 엄마한테 해달라고 직접 말하라고 해. 맞벌이 하는데 왜 너만 집안 살림을 해야 해? 니네 남편도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볼 때 니네 남편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 것 같아. 이래서 외동들이 문제라니까. 민주야, 나도 외동이잖아. 제가 조용히 말하자 순간 민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니네 남편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 꺼낸 것뿐이야. 아무튼 니네 남편한테 똑바로 말해. 그렇게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니네 시어머니는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라니? 진짜 황당하네. 그래도 시어머님은 좋은 분이야. 제가 시어머님을 두둔하자 민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니네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살 건데
시어머니만 좋은 분이면 뭐해. 네가 이러니까 니네 남편이 너한테 그러는 거야. 가끔 보면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착하기만 해도 바보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때는 니네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해야 해. 그래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결혼하고 한동안 엄청 싸웠지만 그러면서 차츰 맞춰나갔잖아. 근데 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니네 남편한테 말도 못 꺼내는 거잖아.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희한하게 한 번도 큰 소리 안 내던 부부들이 더 많이 이혼한다고 하더라. 그게 다 참고 참다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네 남편한테 불만을 똑바로 말해. 민주의 말이 제 마음 한가운데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특히 한 번도 큰 소리 안 낸 부부들이 더 많이 이혼한다는 말이 유독 뇌리에 박혔습니다. 결국 며칠 내내 문제의 핵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욕실 청소에 대해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욕실 청소까지 마쳤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는 욕실 청소하고 물기 하나 없이 다 닦아내던데 자기는 왜 물기를 안 닦아내는 거야? 설마 청소했으니까 봐달라고 티내는 거야? 그 순간 민주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퇴근하자마자 자기가 욕실 지저분한 것 같다고 해서 힘들게 청소한 사람한테 자기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면 자기가 물기 닦아내면 되잖아.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는데요. 제가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적이 처음이다 보니 많이 낯설었던 모양이었어요. 난 습한 거 싫어하는 거 잘 알잖아. 그래서 말 꺼낸 것뿐인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물기 있으면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 잘 알잖아. 남편의 무성의한 대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야,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만 할게. 자기랑 나랑 맞벌인데 도대체 왜 나만 살림을 해야 하는 거야? 구여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는 듯한 남편의 대답에 제 안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다고 그래. 맞벌이 하면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매번 음식할 때마다 이런저런 말할 거면 그냥 자기가 하던지 아니면 어머님한테 음식을 해달라고 말씀드려. 음식할 때마다 잔소리해서 나도 이제 지쳤어. 이런 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 요즘은 이혼 생각까지 들어. 이혼이란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는데요. 갑작스러운 제 반응에 당황한 듯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신발을 신는 소리마저 거칠었거든요.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뒤따라가며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홀로 남겨진 저는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해봤는데 그런 반응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될 대로 되라 한 채 홀로 영화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빼꼼히 열고 봤더니 비틀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딱 봐도 술을 꽤 많이 마신 듯 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털썩 누워버렸는데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남편이 그렇게 취해서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어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에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집안이 너무나 말끔한 게 아니겠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식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소파 쿠션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더니 평상시와 달리 뭔가 우쭐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남편이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청소한 거야? 그때 자기가 불만이라고 하길래 내가 반차까지 내고 열심히 청소했어. 결혼한 이후로 청소기 한번 돌려본 적 없던 남편이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니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다 한 거란 말이야? 그렇다니까. 욕실 청소도 깔끔하게 다 했으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봐. 남편이 저를 이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는 아이처럼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봐. 싱크대도 완전 반짝반짝하지. 그리고 이것 봐. 가스레인지랑 주변도 깔끔하게 다 닦았어. 완전 깨끗하지. 남편이 주방에서 거실 욕실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줬는데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욕실 바닥에 물기까지 말끔히 닦여 있었고 거울도 얼룩 하나 없이 반짝였거든요. 어때? 이 정도면 완벽하지?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남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큰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반찬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남편이 밑반찬까지 만들어 놓은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자기가 만든 거야? 제가 너무 놀라서 돌아보자 남편이 더욱 우쭐해하며 대답했어요. 그날 자기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음식 배웠어. 그러더니 남편이 주방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는데요. 시어머님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리해줘서 보면서 열심히 했어. 멸치볶음은 멸치 대가리 떼고 내장 빼고 여기다 적혀 있잖아. 시금치 무침은 끓는 물에 소금 넣고 데치고. 남편이 레시피를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소 설거지도 하지 않던 남편이 반찬을 만들다니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남편들도 집안일 같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엄마가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시어머님까지 미안해하셨다는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두 팔을 벌리며 다시 우쭐대기 시작했어요. 어때?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남편이지? 앞으로는 청소랑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마치 큰 선물을 준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제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어깨를 으쓱거리는 모습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았습니다. 그 뒤 남편과는 당번을 정해서 집안 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날도 많았지만 다음날 퇴근하고 보면 깨끗이 되어 있는 모습에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설거지 그냥 내가 할까?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둬. 아니, 아침에 출근하랴 설거지하랴 힘들까봐 그렇지. 그렇잖아도 그게 궁금했는데 물어봐도 돼?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설거지를 밥 먹고 바로 하면 되는데 굳이 아침에 하는 이유가 뭐야? 제 물음에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난 아침에 하는 게 편하더라고. 어차피 자기가 나보다 일찍 출근하니까 혼자 음악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가는 게 편한 것뿐이야.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데 쌓아뒀다가 굳이 저녁이 아닌 아침에 하는 게 신기해서 그렇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당번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 남편이 딱 잘라서 말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외근을 나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항상 제가 남편보다 1시간가량 늦게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집을 구했던 이유는 할머니께서 근처에 살고 계셨기에 오며 가며 자주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집을 구하자고 제가 말했을 때 남편 회사와는 가까운 편이다 보니 남편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해 보니 남편 신발 바로 옆에 못 보던 운동화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중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했어. 근데 누가 온 거야? 제가 두리번거리고 있던 사이 누군가 욕실 문을 후다닥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누가 있는 거야? 어? 그게... 남편이 허둥지둥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니 곧 제 손을 잡아 끌며 말을 이어갔어요. 자기야, 잠깐만 나갔다 들어올래? 그게 무슨 소리야? 욕실에 누가 있는 거냐고. 분명히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도 없어. 나 청소해야 하니까 자기는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 남편이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자기 혹시 바람 폈어? 저 안에 여자 있구나? 어?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손을 내저으며 외쳤지만 제가 곧장 욕실 쪽으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나와. 자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바람이라니. 그동안 내내 이랬던 거야? 너무나도 큰 충격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닌데 왜 욕실에 숨기냔 말이야. 바람이 아니면 빨리 문 열라고 해. 제가 다그치자 남편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와야 할 것 같아. 뭐? 엄마라니? 욕실에 있는 사람 사실은 엄마야. 오늘 내가 욕실 청소하는 날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욕실 청소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바람이라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설마 그동안 어머님께서 청소를 해주셨던 거야? 우리 엄마니까 엄마가 해준 것도 내가 한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경 쓰지 마. 자기 진짜 미쳤구나.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결국 제 입에서 큰 소리가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청소랑 살림 같이 안 하는 게 불만이라며. 그래서 엄마 시킨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 순간 욕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시어머님이 순식간에 달려나오셨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청소수를 번쩍 들어 올리시더니 남편의 등짝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왜 이래? 남편이 당황해했지만 시어머님의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그러게 맞벌이 하니까 집안 살림 배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내가 니놈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청소소를 휘둘러가며 남편을 쫓아다니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네 뒤치작거리를 해줘야 하는 거야? 남편이 소파 뒤로 피해 다니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며느리 몰래 엄마 불러다가 청소시키는 게 열심이야? 시어머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간 시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차반 같은 지 애비처럼 되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결국 지 애비랑 똑같아지는구나.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는 거야. 그 개차반 같은 피가 어디로 가겠어?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고 하더니만 역시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네.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수진아, 저런 정신 나간 놈이랑 평생 같이 살다가는 너도 내 꼴 날 것 같으니까 애 없을 때 얼른 갈라설 생각해라. 내가 집안일 알려주려고 해도 배울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니까. 저런 정신 나간 놈이랑 평생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미친 짓 아니겠니? 시어머님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놈 애비란 인간도 애만 낳아놓고 집 나가는 바람에 내가 저놈 없고 일하랴 살리 말이야. 그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지금 하는 짓이 지 애비랑 아주 똑같잖아. 그러니 애 생기기 전에 얼른 갈라서라. 피는 못 속인다는 말에 남편이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는데요. 평소 남편은 아버지란 이름만 꺼내도 소름 끼쳐 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애비 피가 어디 가겠어? 딱 보니까 너도 수진이 인생 망칠 것 같으니까 당장 이혼해. 난 수진이가 나처럼 사는 꼴 절대 못 본다. 그게 얼마나 고달픈지 알기나 해? 시어머님이 작정하고 제 편에 서서 말을 하자 남편이 정말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는 몇 달 동안이나 퇴근 후 시어머님에게서 집안 살림을 배웠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모습이 참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그이가 갑자기 변한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놈이 평소 지 애비를 엄청 징후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근데 내가 대놓고 피는 못 속인다고 했으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 애비란 인간이 진짜 인간 말종이었거든. 시어머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나저나 그동안 네가 고생이 많았다. 처음에는 가르쳐줄 겸해서 들렀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다 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혹시나 이혼할까 싶어서 내가 하다 보니 그리 됐던 거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는지 모른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이 겪으면서 자랐거든요. 암튼 저 인간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기에 저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날 제 편에 서서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만약 어머님께서 그이 편에 서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관계는 더욱 금이 갔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현명하게 행동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인걸요. 그날 시어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네 애비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반복하며 남편을 교육하곤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에게는 참혹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듯 남편의 눈빛이 변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도 하고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요리도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할 정도가 되었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분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시어머님이 무작정 남편 편만 들었다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